자, DT 값을 여기 아까 3번에서 말씀드린 속도를 곱해서 이동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에도 사용을 할 거거든요. 네, 요거는 방금 구현한 거에 대한 설명이고, 요거를 일단 구현부터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까 메모리 누수가 나고 있는데 요것부터 해결을 합시다. 중요한 거니까. 에너미랑 마찬가지죠. 게임이 끝날 시점에 만들어 놓은 뷰렛들 다 힙 메모리에서 삭제부터 해주고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테스트 꼭 해봐야죠. 게임 뭐 하다가 종료하게 되면 없죠.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DT를 콘솔 창에 출력을 한 거를 봅시다. 자, 그래서 0.0004567 초마다 한 번씩 화면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자, 요거 말고가 아니고 저 1초에 화면이 몇 번 그려질지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윈도우에 set frame rate limi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60으로 해볼게요. 자,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자, 내가 리미트를 줄 겁니다. 어떻게?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퍼 세컨드, FP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PS를 60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찍히는 값부터 이미 아까보다 한 10배 정도 커졌죠. 100배 정도 커졌죠. 0.00004였던 게 0.01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자, 이때 게임을 보면은 지금 뭔가 다르죠. 저 D키를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캐릭터 엄청 느리게 움직이고 총알은 엄청 촘촘하게 발사되는데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처럼 얘를 한 1000프레임 퍼 세컨드 정도로 바꿔보면은 아까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 여러분들 뭐 게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내가 좋은 컴퓨터에서는 이 FPS가 잘 나오고 안 좋은 컴퓨터에서는 FPS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FPS가 떨어진다고 총알이 늦게 날아가면 안 되겠죠. 이게 안 된다라는 개념은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디아블로 1 같은 때 있었던 유명한 버그인데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내가 마우스를 빨리 누르면 공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마우스를 천천히 누르면은 뭐 1초에 한 번씩 밖에 공격을 못해요. 자, 그럼 그 게임 플레이 난이도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린 컴퓨터면 이 게임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총도 느리게 날아오고 나도 느리게 움직이니까. 물론 총알 문제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만, 근데 내가 좋은 컴퓨터에서는 이 게임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DT를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FPS가 빠르건 느리건 1초에 일정한 간격으로 총알이든 캐릭터든 에너미든 움직이게 해줄 거예요. 자, 해결부터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DT 값을 이 플레이어, 에너미, 뷰렛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사용해야 되니까 인자로 넘겨줬고요. 인자로 넘겨줄 수 있으려면 정의에서부터 얘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뷰렛도, 에너미도, 플레이어도 DT 값을 받도록 해줬고요. 지금 초록색 줄이 뜨는 이유는 우리가 함수 구현을 할 때에는 얘를 안 받도록 해줬으니까 뷰렛도, 에너미도, 플레이어도 얘네들을 받도록 정의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DT를 활용을 하는 부분은 여기 안에서는 없거든요. 뭐냐, 실제로 플레이어를 이동시킬 때에 적용시켜 줄 겁니다. 플레이어 스피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네요. 추가적으로 조금 미리 수정을 해둘게요. 고정된 값을 사용을 하고 있었네.
인자로 받은 스피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뭐냐, 이 dt 값을 프로세스 인풋이라는 프라이빗 멤버 함수에다가도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 값을 뭘 해줄 거냐면 아주 단순해요. 이 스피드에다가 곱한 만큼을 더해 줄 겁니다. 곱한 만큼 더해줘요. 띄어쓰기가 안 맞네요. 이렇게 해줄 겁니다. 여기 또 빨간 줄이죠. 왜? 우리가 이 프로세스 인풋이 플레이어 헤더 파일이에요. 인자로 받을 거라고 안 해놨으니까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제 플레이어의 업데이트에 DT, 그러니까 플롯 하나를 넘겨줄 수 있는데 그 값이 DT인 것 뿐이죠. 넘어오면은 실제 플레이어 CPP에서 이 프로세스 인풋을 호출할 때에도 그 넘어온 값 0.01을 넘겨주고 0.01을 스피드에 곱한 만큼 더해줄 겁니다. 자, 에너미도 수정을 해볼게요. DT 받은 거를 업데이트 포지션 할 때 쓸 거고요. 업데이트 포지션에다가 DT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받은 DT 값을 마찬가지로 스피드에다가 추가적으로 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포지션의 함수 정의까지 다시 맞춰주고요. 자, 결론적으로 플레이어든 에너미든 뷰렛이든 이 DT 값을 이동할 때의 이동 속도에다가 곱해주도록 바꾸는 거예요. 결국 요거를 추가적으로 해주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말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몇 가지 더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일단 실행부터 한번 해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지금 60프레임 퍼 세컨드로 제가 제한을 해뒀어요. 지금 제가 D키를 누르고 있는데 플레이어가 거의 안 움직이고요. 에너미도 사실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거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피드가 엄청 느리다는 얘기거든요. 자, 스피드를 지금 0.05를 100배 정도 증가시켜 줘 볼게요. 플레이어도 100배 정도 증가시켜 줘 보고요. 뷰렛도 100배 증가시키면 10인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1000배 정도 증가시켜줘야 그럴싸하게 됩니다. 그래서 50 에너미 좀 느려야 되니까 40 정도로 해줄게요. 플레이어 속도는 50, 에너미 속도는 40, 뷰렛 속도는 5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60프레임 기준으로 500 정도로 해주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냥 스피드 숫자만 바꿔준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플레이어랑 에너미가 아직 좀 더 느리니까 한 2배 정도씩 속도를 90, 100 정도로 올려줘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해보면 이제 이렇게 게임이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괜찮아 보이죠? 플레이어 속도도 적당하고 에너미 속도도 적당하고 총알도 1초에 한 번씩 잘 발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는 건 만약에 게임이 느려져도 잘 동작할 거냐라고 보면은, 자, 화면이 뚝뚝 끊기긴 하지만 플레이어 속도, 에너미 속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게 이 둘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아까 60프레임 퍼 세컨드일 때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얘가 1000이 되어도 60일 때랑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속도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자, 개념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되실 정도의 감이 있으시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뷰렛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원래는 이 업데이트 포지션은 업데이트에서 호출이 되니까, 만약에 내가 1000프레임 퍼 세컨드일 때는 얘가 1초에 1000번씩 호출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DT가 없었을 때는 스피드 값을 예를 들어서 1.0F로 고정된 값을 그냥 사용을 했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얘가 1초에 1000번씩 호출되고 한 번 호출될 때마다 1씩 움직이면 1초에 1000만큼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근데 얘가 만약에 1초에 100번 호출되는 안 좋은 컴퓨터에서 이 값을 그대로 두면은 1초에 100만큼 밖에 안 움직이겠죠. 요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여기 수학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 1000fps라는 거는 dt가 0.00 1000이니까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0, 1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00fps는 0.001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이 dt가 0.001이면 스피드에다가 dt를 곱하면 0.001이 되죠. 그리고 dt가 0.0001이면 이 스피드에다가 dt를 곱한 게 0.000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상황은 똑같아요. 100프레임/세컨드면 이 함수가 100번 호출되거든요. 그러면은 100번 호출되는 거를, 그러니까 한 번 호출마다 0.001만큼씩 움직였으니까, 단위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1초에 0.1만큼씩 움직이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1000번을 0.0001씩 움직이게 되면은 0.1만큼씩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아져요. dt를 곱하게 되면 속도가 같아집니다. 자, 제가 지저분하게 찍찍 낙서 형식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프레임들이 쭉 있고 dt가 요렇다고 해봅시다. 자, 누적 시간 적어놨어요. 누적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더해가는 시간 1초가 지난 시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동거리를 0.1로 아까처럼 스피드를 1로 픽스를 해놓게 되면은 어쨌든 루프 한 번마다 0.1씩 증가하게 되니까 총 1초 지날 때 동안 이 동그라미가 0.6만큼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컴퓨터가 10배 빨라서 dt가 0.01, 0.02, 0.01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fps가 1000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10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100이라면 이게 1000인 상황인 거죠. 그때 누적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이때까지 0.1초밖에 안 지납니다. 그런데 이 루프 한 번 돌 때마다 우리가 동일하게 0.1만큼씩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0.6만큼 이동하겠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 위의 상황은 1초 동안 0.6만큼 이동했고 아래 상황은 0.1초 동안 0.6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즉 빠른 컴퓨터에서 느린 컴퓨터보다 10배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제였어요. 자, 해결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만약에 업데이트해서 dt의 속도를 곱한 값, 그러니까 속도에다가 dt를 추가적으로 곱해주고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이 프레임 한 번 갱신될 때마다 이동거리 0.1에다가 dt 0.1을 곱해주게 돼서 6을 곱해줬네요. 속도가 6이라고 칠게요. 하면은 요렇게 되고요. 여기서 dt에다가 6.0을 곱했으니까 0.06, 뭐 0.18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움직이게 돼서 최종적으로 0.1초가 지났을 때 0.6만큼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속도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위의 경우는 아까처럼 1초당 6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뭐 미터라고 치면 6m/s인 거고요. 빠른 컴퓨터에서도 0.1초 동안 0.6만큼 밖에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6m/s인 게 똑같습니다. 컴퓨터가 빠르든 느리든 동일하게 6m/s로 움직이게 우리가 로직을 작성을 하려면 이동 거리, 단위 이동 거리에다가 dt를 곱해주면 된다. 결국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미터/s, 그러니까 유닛/s라고 사실은 해야지 더 맞을 것 같은데, 또는 픽셀/s가 같아져서 속도가 같아지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플레이어는 1초에 100픽셀만큼 움직일 수 있는 속도고요. 이 에너미는 1초에 90픽셀만큼 움직일 수 있는 속도고, 뷰렛은 1초에 500픽셀만큼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갖게 됩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뭐 물리적으로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픽셀/s니까 어쨌든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계산이 여기에 dt를 곱해주게 됨으로써 가능해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한번 연습장에다 적어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한 거는 이렇게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저건 따라오고 1초에 한 번씩 총알을 발사하는 이런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설명드릴 거는 연습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뭐 이미 해버렸으니까 그냥 좀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고, 요거를 해보시면 좋아요. 에너미를 주기적으로 생성되도록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쵸? 주기적으로 생성할 때 DT로 시간 체크를 한다. 지금은 에너미가 벡터를 사용하긴 했지만 10개를 한 번에 처음에 빵 만들어 놓고 위치만 업데이트 시켜줬는데, 만약에 얘를 생성 자체를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카운트다운이 됐을 때 생성되도록 벡터에다가 추가를 하는, 너무 막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해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뭐 적을 이제 뭐 딱 같은 위치가 아니라 막 랜덤한 위치에서 나오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스 두 번째는 여기까지고, 다음이 이제 클래스 마지막이고 그 다음엔 상속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클래스 3번에서 이제 조금 바꿀 건 뭐냐면, 플레이어가 총알을 이제 발사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적 위치로 총알을 발사하도록 바꿔볼 거예요. 요거 로직으로는 별거 아닌데 요거를 하면서 코드 구조를 좀 바꿀 거라, 여러분들이 뭐 항상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